2025학년도 5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 경기도교육청 주관의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평이했고요. 전근대에서 5문제, 근현대에서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고 2점짜리 10문제, 3점짜리 10문제 똑같이 10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선사시대에서 출제가 되곤 하는데 이번에는 선사시대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바로 삼국시대로 넘어갔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 가 국가는 어떤 나라인지 봤더니 여기 편성 내용에 보니까 왕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이 가 국가가 고구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고구려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을 봤더니 3번에 보이네요. 평양을 수도로 삼았던 것은 이제 고구려 장수왕 때이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남진전책을 추진했던 왕이 바로 장수왕입니다. 자, 3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오답선지 보면은 당백전 발행은 흥선대원군, 대조영이 건국했던 것은 발해, 팔만대장경 조파는 고려식이고요. 22담로의 왕족 파견, 백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 가 국가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워낙 유명한 탑이어서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자, 가 국가는 어디예요? 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이고요.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도가 경주라는 힌트가 또 나와 있네요.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바로 1번에 보입니다. 석굴암이 조성되었다. 나머지 선지 볼게요. 대종교가 창시되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무령왕릉 백제, 삼국유사 편차는 고려,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빠른 전개를 위해서 선생님이 오답 선지는 일일이 적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충청감사가 군대를 이끌고 남한산성에서 항전하고 있던 임금을, 자, 끝났네요.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과 관련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걸 고르래요. 자, 병자호란에서 패했던 이제 조선이 이 청나라의 입은 치우고 씻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북벌론을 제기하게 되죠. 효종대의 북벌론이 추진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알아본다. 이것이 해당되는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볼게요. 구미위원부의 활동. 자, 구미위원부는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죠. 임시정부가 이제 외교활동을 벌일 때 설치했었던 것이고요. 제가회의하면은 여러 가들이 모여서 귀족 회의했던 것, 고구려에 해당한 내용입니다. 강동육주 획득 과정, 자, 이거 뭐예요? 서희의 외교 담판, 즉 고려 거란의 1차 침입 때의 내용이고요. 청해진을 설치한 목적, 자, 통일신라 장보고가 설치했던 해상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자호란과 가장 관련성 있는 주제는 이 북벌론이 되겠죠. 4번 볼게요.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에는, 자, 요 자료 교과서에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요. 준풍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고 고려 4대 국왕이네요. 자, 고려 4대 국왕 누구예요? 광종이죠. 태해정, 광종입니다. 광덕, 준풍과 같은 독자적 연화 사용했고요. 노비안권법 실시하였습니다. 자, 광종에 대한 또 다른 업적 뭐가 있죠? 그렇죠. 과거제를 도입하였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실시되었던 것이 바로 고려 광종대부터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대가야를 병합했던 것은 신라 진흥왕 때이고요. 수원 화성을 축조했다. 조선 정조이고요. 육조 직계대를 시행했던 왕 2명 얘기해볼까요? 태종 그리고 세조 되겠습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했던 건 고려 공민왕 때의 내용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밑줄친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자, 구식 군인들이 받아야 될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래서 별난을 일으켰다. 끝났네요. 이모 군란입니다. 1882년
무려 13개월치의 월급을 받지 못했던 군인들이 일으켰던, 구식군인들이 일으켰던, 그쵸? 신식군의 이제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가던 와중에 결국 이모곤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씨 일파의 집이 이제 불태워지는 그런 일도 이모곤란 과정상에서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별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5번 문제가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모곤란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바로 답이 보이는 문제인데요.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 체결에 영향을 주었죠. 우리는 이모곤란의 결과 두 가지 조약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이고요. 또 하나는 자, 선생님 적어볼게요. 재물보조약이죠. 자, 조청상민 수립무역 장정 하나, 그리고 재물포조약 하나입니다. 자, 이모곤란의 그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나라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와 체결된 조약입니다. 청나라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우리나라 내지 통상권을 획득해갔던 그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재물포조약이요. 재물포조약 같은 경우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했던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이모곤란 과정에서 이 일본 공사관이 또 파괴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위험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일본 공사관을 지킬 군대를 일본이 파견을 해야겠다. 경비병 주둔을 허용하게 되는 조약이 바로 재물포 조약입니다. 그 두 가지 조약이 이모곤란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이모곤란이 나온 김에 그 뒤에 나오는 갑심정변도 같이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갑심정변의 결과 맺어졌던 두 가지 조약은 뭐가 있죠?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신참의 원칙을 표방하였다. 9번 신참 뭐예요? 대한제국과 관련된 것이죠. 광무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치안유지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자,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20년대잖아요. 1925년에 제정됐던 법이고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문화통치 시기 내용이고요. 교정도감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자, 교정도감 언제 나와요? 이거 최씨무신 정권, 권력기구죠. 특히 최충원이 집권했던 그때 설치가 되게 됩니다. 동북구성 축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북구성은 왜요? 여진족을 정벌한 후에 고려 윤관이 축조했었던 것이죠. 관련 내용은 5번 되겠습니다. 자, 6번. 이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이 시기. 자,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는 거의 빈출인 것 같아요. 이 시기의 경제 상황 골라보래요.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탈춤, 판소리, 민화 이런 것들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고르면 되는데 관련된 답을 보니까요. 2번에 대동법 시행이 있겠네요. 방답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광해군 때에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먼저 처음 시행했었던 법입니다. 이 대동법의 시행으로 이제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상품화폐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래서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는 등의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들이 발달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회사령 공포는 일제강점기 1910년에 공포되었던 법령이고요. 그리고 300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를 바탕으로 발달했었던 세계의 100 산업입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이고요. 자, 전시과 제도하면 고려의 토지 제도이죠. 자, 그리고 남면 북양 정책 하면은 일제강점기, 특히 1930년에서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실시되었던 정책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7번.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해서 창립한 가의 강연회의 안내문입니다. 자, 가는 뭐예요? 신간회입니다.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었던 단체로서 비타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이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졌었던 좌우합작 단체이죠. 전국 각지의 지혜를 두고 신간의 강령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가 단체가 신간회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 답을 볼까요? 신간회 결성의 배경에 뭐가 있죠? 1926년 정우회 선언이죠. 정우회 선언에서 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세력이긴 하지만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사회주의와 연대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제시했던 것이 정우회 선언이었습니다. 답은 4번 되겠고요. 진단학부를 발행하였다. 진단학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단학회 같은 경우에는 1934년에 창립되었던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학 단체라고 볼 수 있죠. 대표 인물로 누가 있냐면요. 정인보, 문일평, 이병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사관에 맞서서 실증주의 사학으로 발전했었던 것이고요. 자, 부마 민주항쟁을 주도하였다. 부마 민주항쟁하면요. 박정희 정부 시기예요.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에 반대해서 전개되었었던 항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 마산의 학생들이 벌였던 것이죠. 자,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웠다. 이거 신민회 활동입니다. 신민회. 여러분들이 이 신민회와 신간회가 한 글자 차이로 다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으나 전혀 시기가 다르죠. 1907년에 결성되었던 비밀교사단체였던 신민회가 세웠던 학교가 바로 오산학교와 대성학교이죠. 자, 우리말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정족산성에서 양원수가 강화도에 진입한 프랑스군이 자, 지금 이 사건은 병인 양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인 양요가 일어났던 원인은 뭐예요? 병인 박해 때문이죠. 자, 답은 2번입니다. 균역법이 시행되었던 건 조선 영조 때이고요.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유포되었던 것은 1880년에 그쵸? 영남 지방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위정척사 즉 개화 반대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궁국기무처가 설치됐던 건 1차 가보개혁 때 내용이고요. 위화도 해군이 단행되었던 것은 이제 조선 건국되기 전에 고려 요동정벌의 결과 요동정발에 나섰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사를 되돌린 사건입니다. 자, 답이 아니죠. 자, 병인 박해가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밑줄 친 농민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부와 태인 등을 장악했던 농민군. 자, 고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농민군은 전주 성까지 함락하였다. 자, 뭐예요? 동학 농민운동입니다. 자, 동학 농민군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됩니다.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자,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조선 숙종 때 세워졌었던 그 조선과 청 사이의 그 국경을 확정하기 위한 비석이었죠.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것은 고려 묘청 서경파에 의해서 주장되었었던 것이고요.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그 싸움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자, 수선사 결사 운동을 전개했던 승려는 누구죠? 고려 진울입니다. 답은 5번 되겠고요. 10번. 신유인석이 전학기 글을 올립니다. 국모의 원수를 갚고 자, 을미사변의 어떤 원수를 갚자라는 거네요.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자, 을미의병입니다.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대표적인 유생, 유인석, 이소응 이러한 사람들, 즉 위정척사 유생들이 이제 주된 세력이 되어서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1895년. 자, 을미의병과 관련한 탐구 주제, 답에 바로 나와 있네요. 을미의병의 봉기. 자, 육두품 세력의 동향 같은 경우는 신라의 골품제 제도를
비판했던 그러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이고, 사림의 성장과 사화라고 한다면 사림 대 훈구파의 대립 뭐 이런 내용.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한다면 백제 멸망 이후에 부흥을 주도했던 흑치상지라든지 도침 이런 내용도 나온다면요. 그리고 무신집권기 하층민에 저항하면 뭐가 있겠어요? 망이 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해당 내용은 을미의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살림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개된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조만식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시작된 운동, 토산품 애용 등을 주장하였다. 자, 이 운동은 물산장려 운동이죠.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1920년 초에 있었던 운동을 이야기하고요.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어요. 답은 1번에 바로 보이게 되네요. 조선 물산장려회가 주도하였다.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회에 진압되었던 것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되겠고요. 일본의 황무지개 건건 요구를 철회시켰던 단체는 보안회이죠.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것은 1898년에 열강의 경제 침탈에 맞서 조직되었던 단체입니다. 외국 상인의 경제 침탈에 대응했던 상권수호운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을 규탄하였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어떤 사항이 결정이 됐었나요? 세 가지. 첫 번째,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자. 그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했고요. 그리고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탁 통치는 또 다른 의미의 식민 통치다라고 하면서 반탁 운동이 거세게 전개가 되게 되죠. 자, 해당 사항이 없는 선지였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올해 베델이 서거한 지, 자, 양기탁과 함께 창간되었던 신문이래요. 자, 뭡니까?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딨죠? 바로 3번.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였죠. 1907년. 가신문은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자, 그럼 각 나머지 선지들이 어떤 신문인지 보시면요. 분할노동 운동을 전개했던 것은 동아일보 되겠고요. 독립문 건립에 영향을 주었으니까 독립신문. 천도교의 기간지로 발행되었던 것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만세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태의 분신 사건을 보도했던 신문은 경향신문 되겠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선지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무 황제가 독살했다는 소문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장례식을 보기 위해 상경했대요. 민족대표, 탑골공원, 말새소리. 자, 전부 학생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3.1운동입니다.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요. 3번 되겠죠. 삼정 이정청의 설치로 이어졌다. 이거 뭐와 관련된 거예요? 삼정의 문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의 어떤 상황이죠. 자, 원산 총파업을 계기로 일어났다. 원산 총파업이라고 하면은 1929년에 있었던 대표적인 노동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노동쟁이의 예시이고요. 정방이 폐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방이 폐지된 것은 고려 공민왕 때입니다. 관련이 없고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주도하였다. 자, 이 내용은 전혀 이 민족운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에 만들어졌던 건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건국준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운형과 안재용이 같이 조직을 하게 되었죠. 직전에 있었던 조선 건국 동맹이 발전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제가 중일전쟁 1937년 이후겠네요. 이 시기에는 쌀을 공출했대요. 자, 공출이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민족 말살 통치 시기. 관련된 내용으로는 3번 되겠네요. 징용으로 군수공장에 끌려가는 청년. 자, 나머지는 볼까요?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는 관리. 자, 토지 조사 사업은 1910년대입니다. 1912년에 토지 조사령이 발표가 되었고, 매소송 전투는 갑자기 좀 옛날로 돌아갔네요. 자, 신라 때, 바로 이제 나당전쟁 치를 때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홍경래의 난을 가담하는 광산 노동자. 홍경래의 난 같은 경우 1811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조선 순조 때 일어났던 반란이고요. 그리고 자, 경부고속국도 개통식을 취재하는 기자래요. 경부고속국도는 언제? 1970년에 개통을 하게 되고요. 정부로 따지면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답이 아니죠. 15번 보겠습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서 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미 파악이 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일제강점기 시기 하면은 여러 이제 군대들이 나오고 이제 군사 조직들이 등장을 하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 광복군이 거의 매번 출제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 전략정보국 OSS 훈련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는데요. 자, 또 다른 선지는 바로 4번이죠.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스시마 섬을 정벌했던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조선 세종 때 이종무로 하여금 스시마 섬을 정벌하게 했고요. 더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죠. 고려 창왕 때 있었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 선지이고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다. 이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조직되었던 단체 어딘가요? 독립의금부입니다. 1912년이니까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청산리 전투에서 활약했던 군사 조직은 북로군정서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한독립군과 같이 이러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같이 활약을 하게 되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국회는 자, 50총선거를 통해서 구성되었던 국회래요. 자, 재헌국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비변사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지금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중종 때 16세기경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들어졌었던 임시 군사기구이고요. 홍범 14도로 방포했던 것은 제2차 가보개혁 때이죠. 자, 발췌 개헌안을 통과하였다. 자,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던 것은 1952년 제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요 내용도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고요. 관민공동회 역시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자, 발췌 개헌안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재헌국회,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출범하기 그 직전의 상황이니까요. 재헌국회에 대한 설명이었고 관련 정답으로는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제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이래요. 자, 민주화운동은 크게 4.19 아니면은 5.18 아니면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4.19 혁명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을 고르시면 됩니다.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이끌어냈죠. 정답은 4번 되겠고요. 자, 조선혁명사가 주도했던 것은 1923년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이죠. 백정의 차별철폐,
관련 없고요. 4.13 호원 조치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죠.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자, 5.4 운동에 영향을 준 건 뭐예요? 3.1 운동입니다. 자, 신군부 세력의 권력 장악에 저항하였던 것이 바로 5.18 민주운동이죠. 민주화 운동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19 혁명. 1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통해서 금융실명제 긴급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긴급 명령을 통해서 금융실명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가명이 아닌 본인의 실명으로 이제 금융결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실시했던 시기에 대통령이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사진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자,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또 다른 역사적 사실로는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거 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했던 것이 이제 1996년이거든요. 자, 이때가 바로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유신헌법이 공포되었던 거. 유신헌법 박정희 정부죠. 전민변정 동안 갑자기 좀 예전께 나와 있네요. 고려, 공민왕 때의 사실이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1908년.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설립했던 회사입니다. 아니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었대요. 이건 역시 박정희 정부 되겠습니다. 1962년부터 추진이 되게 되죠. 해당 내용에 맞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이 전쟁 6.25입니다. 6.25 전쟁 유엔군이 참전하였다. 1학년 이번 3월 모의고사 때도 이렇게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장룡령이 설치되었던 것은 조선 정조 때이고요. 친위부대. 악원파천이 단행되었던 건 조선 고종 때이죠. 1896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사건입니다. 자, 간도참변이 발생하였다. 간도참변은 뭐예요? 1920년에 그쵸? 청산리 대첩을 전후한 그 시기에 일제가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아니고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일어났다. 신미양요의 배경이 되는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1866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모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평양 관민과 충돌했던 그 사건입니다. 결국은 불태워지게 되죠. 자, 20번 볼게요. 다음 연설이 행해졌던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연설이 뭔가 봤더니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대요. 봤더니 남북의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니까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이야기하고 있겠네요. 자, 1차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2차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정부 때이고요. 이때 이제 발표되었던 선언 같은 경우가 이제 14 공동선언이 있겠습니다. 14 공동선언. 자, 연도는요. 자, 요 6.15 남북 공동선언문, 그러니까 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이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입니다. 평양을 또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 5번이고 나머지 선지 한번 볼게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이죠. 1899년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화도 조약 1876년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개항 조약이죠. 일본과 체결했던. 자,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다. 국가총동원법 뭐예요? 일제강점기 1938년에 모든 이제 자원을 다 수탈하기 위한 총동원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조직되었던 것은 1946년입니다. 여운형과 김규식 주도하에 조직이 되었었죠. 지금 이 남북 정상회담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설을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들이 푸는 이제 1학년 모고보다는 조금 더
선지 자체가 좀 길게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틀렸던 문제들 잘 체크해보면서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